반갑습니다. 요즘 날도 엄청 덥고 특히 올림픽을 하죠. 그래서 그런지 수험생들이 강의 듣는 시간보다 올림픽 경기 보는 시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경기 보시고 우리 선수들이 열심히 이제 훈련해서 메달 따는 거에 여러분 감동하셨으면 다시 여러분 공부 자리로 가서 여러분의 시험날에 합격이라는 금메달을 따는 상상을 하면서 배운 내용을 반복 또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너무너무 중요한 명의신탁에 관한 내용입니다. 특히 최근에 계약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명의신탁이 시험에 출제가 되었을 때 여러분이 자신있게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명의신탁의 유형 그리고 최근 판례의 결론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특히 함께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이 영상 많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총 4가지를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이 판례는 계약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입니다.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1번 계약 명의신탁에서 신탁자의 점유는 타주 점유에 해당한다. 2번 계약 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 약정 사실에 대해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매매계약과 등기에 의한 물권 변동이 유효하므로 수탁자가 소유권 취득한다. 3번 계약 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 약정 사실에 대해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매매계약과 등기에 의한 물권 변동이 무효이므로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복귀한다. 마지막 4번입니다. 계약 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 약정 사실에 대한 매도인의 선의 악의는 매매계약 체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모두 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명의신탁 문제는 대부분 시험장 가서 사례 문제로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명의신탁 유형이 뭔지를 파악하셔야 되죠. 주어진 사실관계를 읽어보고 이게 과연 어떤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를 알아야만 문제를 풀기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명의신탁 유형을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유형인데요. 갑이 건물 소유자입니다. 그런데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해두게 되면 여러 불편한 사정이 있어서 너 앞으로 등기를 좀 해두자 둘이 약정을 맺은 겁니다. 이걸 명의신탁 약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갑은 믿고 부탁을 한 사람이니까 신탁자라고 하고 을은 부탁을 받아준 사람이니까 수탁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갑과 을이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수탁자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겁니다. 이건 두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진 명의신탁이라서 이자간 명의신탁 또는 양자간 명의신탁 또는 이전형 명의신탁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면 명의신탁은 주로 어떤 목적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냐면 세금을 포탈하기 위해서 조세 포탈 또는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서 강제집행 면탈 그리고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서 행해지죠. 주로 탈법한 목적으로 많이 행해지다 보니까 이걸 규제하려고 만든 법률이 하나 있죠. 그것이 바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입니다. 줄여서 공식 약칭이 부동산 실명법이에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조문은 부동산 실명법 4조입니다. 먼저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로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갑과 을이 맺은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입니다. 그리고 4조 2항 등기에 의한 물권 변동은 무효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갑과 을이 체결한 명의신탁 약정도 무효, 을 앞으로 된 등기도 무효예요. 그러면 을은 등기부상의 소유자로 기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을은 소유권 취득할 수 없고 소유권은 당연히 신탁자에게 소유권이 복귀한다는 겁니다. 내용은 간단하죠. 두 사람 사이에서 명의신탁이 이자의 명의신탁인데
약정도 무효고 등기도 무효여서 신탁자가 소유권을 가져간다. 이게 첫 번째 유형입니다. 두 번째 유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실제 사례 문제가 출제가 되었을 때 여러분이 잘 해결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먼저 병이란 사람이 토지 소유자예요. 그런데 갑이란 사람이 이 토지를 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자기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해두게 되면 여러 불편한 사정이 있어서 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맺은 겁니다. 갑은 신탁자, 을은 수탁자예요. 이때 신탁자가 부동산 소유자를 만나서 직접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을과 명의신탁 약정 맺은 사실이 있다는 걸 병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그 부탁을 받고 병이란 사람은 을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주는 겁니다. 이건 이름이 등기 명의신탁입니다. 왜 이름이 등기 명의신탁이냐면 수탁자 앞으로 직접 등기가 넘어간다. 그래서 등기 명의신탁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신탁자가 직접 계약을 하고 수탁자 앞으로 막바로 등기가 넘어가는 형태, 이걸 등기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죠. 또 등기도 역시 무효예요. 마찬가지로 을은 등기부상의 소유자로 기록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을은 소유권 취득할 수 없고 소유권이 누구에게 복귀할까요? 갑이 아니죠. 병이죠, 병. 왜냐하면 병이 원래 부동산 소유자였으니까 병이라는 사람에게 소유권이 복귀하는 겁니다. 그리고 갑과 병이 체결한 매매 계약은 그냥 유효해요. 이건 부동산을 실제 사려고 하는 사람이 부동산 소유자를 만나서 직접 계약을 체결한 거니까 이 매매 계약은 부동산 실명법 위반인 계약이 아닌 겁니다. 따라서 이 매매 계약은 유효하다 이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형인데요. 조금 전에 봤던 등기 명의신탁하고 다른 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찾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계속 보시면 병이 토지 소유자고요. 역시 병의 토지를 사고 싶은 사람은 갑이에요.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이 똑같이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해두게 되면 불편한 사정이 있으니까 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맺은 겁니다. 이때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매수자금 일체를 수탁자에게 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을은 갑으로부터 매수자금을 받아들고 을이 직접 병을 만나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탁자와 부동산 소유자 사이는 아무런 계약이 성립하지 않죠. 그리고 수탁자에게 등기가 넘어가는 겁니다. 이건 계약 명의신탁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는 이름이 왜 계약 명의신탁이라고 이름이 붙었을까요? 이건 수탁자가 직접 계약을 하는 형태이다. 그래서 계약 명의신탁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조금 전에 봤던 등기 명의신탁하고 어디가 다르죠? 매매 계약을 한 사람이 다르죠. 그래서 신탁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자에게 막바로 등기가 넘어가는 건 등기 명의신탁이라고 하고, 수탁자가 직접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자 앞으로 등기가 가는 건 이건 계약 명의신탁이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계약 명의신탁도 당연히 부동산 실명법에서 명의신탁 약정을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매매 계약과 등기에 의한 물권 변동이 어떠하냐 이겁니다. 이건 병의 인식 여하에 따라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병이라는 사람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갑과 을 두 사람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샀습니다. 이건 악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때는 매매 계약이 무효해요. 그 을은 허수아비죠. 그리고 병이라는 사람도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걸 알고 을과 계약을 체결한 거니까 법률상 달성할 수 없는 것을 목적으로 한 계약이어서 이 매매 계약은 부동산 실명법 강행법규를 위반한 계약이라서 이 계약은 무효해요. 그리고 을 앞으로 된 등기도 역시 무효입니다. 그럼 당연히 소유권은 원 소유자인 병에게 소유권이 복귀하는 겁니다. 이때 신탁자가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면 신탁자의 점유가 자주점유가 될까요? 타주점유가 될까요? 소유권은 지금 누구한테 있죠? 병에게 있죠. 따라서 갑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남의 물건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니까 이때는 갑의 점유가 타주 점유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선의입니다. 그러면 병과 을이 체결한 이 매매 계약은 그냥 유효하죠. 왜냐하면 을은 허수아비지만 병이란 사람은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모르고 계약을 체결한 거니까 이 매매 계약은 부동산 실명법 강행복 위반이 아닙니다. 따라서 매매 계약 유효해요. 그리고 을 앞으로 된 등기도 유효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계약 명의신탁에 있어서 매도인이 선인 경우에는 매매 계약과 등기에 의한 물권 변동이 유효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수탁자 을에게 있는 거죠. 그러면 신탁자가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이때 갑의 점유는 자주점유일까요? 타주점유일까요? 소유권이 을한테 있고 갑이 점유를 하고 있는 거니까 갑의 점유는 당연히 무슨 점유가 될까요? 타주점유입니다. 그래서 최신 판례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계약 명의신탁에서 신탁자의 점유는 타주점유라는 겁니다.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있고 매도인이 선인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있으니까 신탁자의 점유는 항상 타주점유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내용은 이제 그러면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는지는 매도인의 선의 악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죠. 그럼 이때 매도인의 선의 악에 대한 판단 시점은 언제일까요? 매매 계약 체결 시일까요? 아니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일까요? 매매 계약 체결 시라는 겁니다. 이걸 꼭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형 세 가지를 정리를 했으니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감정평가사 시험인데요. 일시정지를 하시고 문제를 먼저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2020년 신탁자 갑과 그의 친구인 수탁자 을이 X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신탁 약정을 한 후 먼저 첫 번째 명의신탁 약정 맺은 사람은 갑하고 을이죠. 그 다음 두 번째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을이 직접 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병으로부터 X를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수탁자가 부동산 소유자를 만나서 직접 매매 계약을 체결한 형태인 거니까 이건 무슨 명의신탁에 해당할까요? 계약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씩 보기 내용을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갑과 을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다. 이자가 명의신탁이든 등기 명의신탁이든 계약 명의신탁이든 명의신탁 약정은 항상 무효죠. 따라서 1번은 O. 2번 가겠습니다. 병이 갑, 을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몰랐다면 즉 병이 선의죠. 이때는 매매계약 유효하고 등기도 유효하죠. 따라서 을에게 소유권 있죠. 을은 X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맞나요? 3번 가봅시다. 병이 갑, 을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쳐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틀렸죠. 매도인이 선의인지 악의인지에 따라서 소유권 취득 여부가 확 달라지는 건 맞는데 중요한 건 언제를 기준으로 선의 악의를 판단하는 거죠? 계약 체결 시죠. 정답은 3번입니다. 4번 가실까요? 을이 X의 소유주가 된 경우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 상당액을 갑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그러면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예요. 따라서 갑은 약정이 무효라는 걸 이유로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죠. 이때 부동산 자체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매수 자금에 대해서는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눠봐야 되죠. 이건 이 명의신탁이 언제 이루어졌느냐를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실명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당연히 부동산 자체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후에 명의 신탁이 이루어졌다. 이때는 매수 자금에 대해서만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부동산 실명법은 1995년에 시행이 됐어요. 그럼 이 문제는 연도로 보니까 2020년이니까 당연히 부동산 실명법 시행 이유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때는 매수 자금에 대해서만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4번 질문은 5. 맞는 내용입니다. 5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병이 갑을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안 경우에도 을이 그 사정을 모르는 정에게 X를 매도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면 정은 X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니까 이 말은 수탁자 을이 정이라는 사람에게 목적을 되팔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소유권이 병에게 있든 을에게 있든 정은 선의하기를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5번 질문도 5죠. 자, 이 영상을 통해서요, 명의신탁 문제 반드시 꼭 득점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민법을 재밌게, 합격을 빠르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